제약회사와 대형 병원들이 절대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원씩 들여 받는 고가 검진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안과 공포만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최첨단 의료 장비로 하는 검사가 어떻게 불필요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63년간 환자를 진료해온 88세 내과 전문의 유석중입니다.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병원들이 적극 권하는 고가의 검진 중 상당수는 실제 생명을 구하기보다는 병원 수익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불필요한 검사는 과감히 줄이고 정말 생명을 지키는 단 2가지 검사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 둘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 환자들이 건강을 지키겠다는 착각 속에 불필요한 검사들로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모습을 매일 봅니다. 실제로 제 형님은 단 한 번의 PT 검사 후 위양성 결과에 불안해하다 결국 우울증까지 얻으셨습니다. 반면 저는 매년 단 2가지 검진만 받고 있는데 88세인 지금도 약 한 알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60대 이후 검진을 몇 가지나 받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중 몇 개가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을까요? 매년 같은 검사를 반복하는데 결과는 항상 특별한 이상 없음이라면 정말 그 검사가 필요한 걸까요? 오늘 소개해 드릴 5가지 핵심 정보만 알아도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정말 생명을 구하는 검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3분만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절약하고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에 강남에서 의사로 일한 뒤 어느덧 저의 고향에서 의사 생활을 한 지 63년이 된 88세 유석중입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왔고 최근에는 제 자신의 건강,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에게 실천 가능한 건강 이야기를 전달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63년간의 진료 경험과 88세 노인으로서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깨달은 60대 이후에 정말 필요한 건강검진과 그렇지 않은 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검사도 받아야 할까요? 저 검사는 꼭 필요한가요? 오랜 시간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병이 아니라 검사 때문에 불안해지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68세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 불안감에 PT부터 CT, MRI까지 여러 검사를 받고 오셨습니다.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불안과 스트레스는 오히려 그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결과보다 그 검사 과정을 견디지 못해 마음을 무너뜨린 경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많이 한다고 반드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가 새로운 스트레스와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60대 이후에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강검진 3가지와 반대로 꼭 필요한 검진 2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검사들을 받으면서 이게 정말 필요할까? 하고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암을 찾아내는 최고의 검사라고 소문난 PT 검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PT 검사를 최신 기술로 모든 암을 발견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63년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PT 검사는 가장 비싸면서도 가장 부정확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무증상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받는 PT
검사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PT 검사는 우리 몸의 포도당 대사가 활발한 부분을 추적해 영상화하는 검사입니다. 암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포도당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PT 검사에서 밝게 빛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염증이 있는 조직도 마찬가지로 포도당 대사가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염증 반응도 마치 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71세 김호철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호철님은 5년 전부터 매년 PT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형제 중 암 환자가 있었기에 불안감에 매년 검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처음 검사에서 오른쪽 폐에 작은 반점이 발견되었고 3개월 후 재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김호철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폐암 말기 환자의 모습을 상상하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재검사 결과 그 반점은 여전히 있었고 또다시 3개월 후 재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김호철님은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2년 후 CT와 조직 검사를 통해 그것은 단순한 염증성 병변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년 동안의 불안과 고통 그리고 수백만 원의 검사비는 모두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김호철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의 눈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죽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수없이 들어온 저였지만 그날 김호철님의 질문은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3세에 저도 건강검진에서 PT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였지만 환자의 입장이 되니 불안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왼쪽 신장에 작은 반점이 발견되었고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40년 넘게 PT 검사 결과를 판독해온 의사로서 저는 그것이 단순한 염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입장이 되니 나의 전문 지식조차 흔들렸습니다. 결국 추가 검사 결과 그것은 단순한 낭종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더 이상 무증상 상태에서 PT 검사를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암에 대한 불안 때문에 PT 검사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자문해 보세요. 실제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 가족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검사 결과가 실제 치료 방향에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요. PT 검사는 이미 암이 의심되거나 암 진단 후 전이 여부를 확인할 때 또는 치료 효과를 평가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무증상 상태에서 단순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반복적인 PT 검사는 오히려 더 큰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력이 있거나 특정 증상으로 인해 의사가 조직 검사 전에 PT 검사를 권한다면 그때는 1회 정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불필요한 반복 촬영은 심리적 불안만 가중시킬 뿐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 신호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매년 PT 검사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그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아파요. 혹시 뇌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걱정으로 뇌 MRI나 MRA 검사를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뇌 MRI와 MRA는 뇌의 구조적 이상이나 혈관 문제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증상 없이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만으로 이 검사를 받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유용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뇌 MRI는 뇌의 구조적 변화를 감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종양, 뇌경색, 출혈 등의 심각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벼운 두통이나 건망증 같은 증상의 원인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구조적 변화가 아닌 기능적 문제나 스트레스, 피로 등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 오랜 환자 중 66세 이정화 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화 님은 3년 전부터
가끔씩 이름이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이 건망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치매가 걱정되어 여러 병원에서 총 4번의 뇌 MRI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매번 결과는 나이에 비해 정상적인 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정화님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사를 받을 때마다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겪으셨습니다. 이정화님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뇌 MRI 대신 인지기능 검사와 상담에 집중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정화님이 최근 남편을 잃고 우울감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울증과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이에 대한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이정화님의 건망증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추가적인 뇌 MRI 검사 없이도 말입니다. 이정화님은 선생님,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거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제 귀에 맴돕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85세 때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있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지식으로는 이것이 단순 현기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뇌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최근에 시작한 고혈압 약물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약을 조정하니 어지럼증은 사라졌습니다. 뇌 MRI는 불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뇌 MRI와 MRA는 특정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검사지만 모든 신경학적 증상에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뇌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무증상 상태에서의 검사는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뇌 MRI나 MRA를 받아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감각 이상, 언어 장애, 의식 소실 등이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력이 강한 경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가 많은 경우 한 번의 기준선, 검사 베이슬라인 스터디로서 뇌 MRA를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 가벼운 건망증만으로 반복적인 뇌 MRI나 MRA를 받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습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수면과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잠들기 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걱정하는 이 증상 정말 뇌의 문제일까? 아니면 내 생활 습관과 마음의 문제일까? 때로는 가장 간단한 질문이 가장 중요한 답을 가져다 줍니다. 심장,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장만큼은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으로 정기적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고 계신가요?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심실의 수축력, 판막의 상태, 심장 내 혈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무증상 상태에서 단순히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인 심장 초음파를 받는 것은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심장 초음파는 증상 중심이 검사입니다. 흉통, 호흡곤란, 부정맥, 심잡음 등의 증상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심장 질환의 치료, 효과를 평가하거나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할 때도 중요합니다. 제 오랜 환자 중 73세 조남훈 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나무님은 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혈압은 약물로 잘 조절되고 있었고 특별한 심장 관련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고혈압 환자는 1년마다 심장 초음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지난 5년간 매년 검사를 받아오셨습니다. 조나무님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동안의 심장 초음파 결과를 모두 가져오셨습니다. 5년간의 결과를 비교해 보니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경도에 심실비대가 있었지만 이는 오랜 고혈압의 결과로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5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나무님에게 지금처럼 혈압이 잘 조절되고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없다면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5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 그리고 정확한 약물 복용이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나무님은 처음에는 불안해하셨습니다. 검사를 덜 받으면 뭔가 놓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질문은 당연합니다. 저는 검사는 증상이나 치료, 방향의 변화를 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2년 후 조나무님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고 체중도 5kg 감량하셨습니다. 혈압은 더 안정적으로 조절되었고 약물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일상을 더 즐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검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는 치료와 건강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 역시 80세의 심장 초음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가벼운 흉통이 있어 검사를 받았는데 경도에 대동맥 판막 석회화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것이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입장이 되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동일했고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증상이 변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검사는 불필요하다는 것을요. 이후 5년간 저는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어 추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적절한 운동과 식이 조절에 집중했고 현재 88세인 지금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심장 초음파를 받아야 할까요?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심장 두근거림, 발목 부종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심장병의 가족력이 강하거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여러 위험 요소를 가진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간격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증상 없이 반복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받는 것은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과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검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자신의 심폐 기능을 체크하고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그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것이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불필요한 검사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60대 이후에 꼭 받아야 하는 중요한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위내시경입니다. 한국인에게 위내시경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짠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이 높은 점, 그리고 유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위암 환자를 한 분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위내시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위내시경의 가장 큰 가치는 위암과 전암 병변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진행된 후에는 그 생존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위내시경은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에서도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검사입니다. 위내시경은 단순히 암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위 점막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등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암 병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관리하면 위암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 중 67세 송미선 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송미선 님은 특별한 증상 없이 정기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위 상부에 1cm 크기 작은 병변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조기 위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행히 아주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수술 없이 내시경적 절제술로 완전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송미선 님이 처음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받은 검사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보다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만약 위내시경을 받지 않았다면 증상이 나타날 때쯤에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을 테니까요. 치료 후 송미선 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위내시경 받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들으면 다들 서둘러 검사를 받으러 가더라고요. 송미선 님의 이 말이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50대 중반에 위내시경을 통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였지만 환자의 입장이 되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식습관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조기 발견과 관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내시경 언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특별한 위험 요소가 없다면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 자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부모나 형제 중 위암 환자가 있다면 일반인보다 위암 발생 위험이 23배 높습니다. 둘째,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선종 등 전암 병변이 있는 경우 이런 상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셋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거나 있었던 경우 이 균은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넷째, 짠 음식을 즐기거나 훈제 염장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등 위암 위험을 높이는 식습관이 있는 경우. 다섯째, 흡연자나 과도한 음주자. 이런 생활 습관은 위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위험 요소를 떠올려 보셨나요? 위내시경을 받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진정제를 사용하는 검사의 경우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날 저녁부터의 식이 제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내시경을 불편하고 두려운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깐의 불편함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위내시경을 받은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검사 일정을 잡아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60대 이후에 꼭 받아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은 한국인에게 매우 흔한 암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 육류 섭취 증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그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장암은 예방이 가능한 암이기도 합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대장 내시경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암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인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용종이라는 양성 종양에서 시작됩니다.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 데는 보통 5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대장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발견하고 제거하면 암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단순한 검사가 아닌 예방적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사 중에 발견된 용종은 그 자리에서 즉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대장 내시경은 60대 이후 건강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검사입니다. 제 오랜 환자 중 72세 장경수 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경수 님은 특별한 증상 없이 3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오셨습니다. 3년 전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검사에서 상행결장에 1.5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이 용종은 고도 이형성 하이 마이너스 그레이드 디스플레이저를 보였는데 이는 암으로 변화하기 직전 단계입니다. 용종은 즉시 제거되었고 추가 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만약 장경수 님이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았다면 그 용종은 12년 내에 암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때 가서야 증상이 나타나 발견했다면 이미 진행된 대장암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장경수 님은 검사 결과를 들은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대장 내시경이 불편하고 귀찮아서 이번에는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계속 졸라서 받았는데 정말 아내에게 고마워요. 장경수 님의 이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 귀찮다는 이유로 중요한 검사를 미루고 있을까요? 저도 70대 초반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 작은 용종을 제거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대장 내시경 준비 과정이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동안 맑은 액체만 마시고 장 정결제를 마시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초기에 용종을 제거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하루의 불편함은 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작은 투자였습니다. 대장 내시경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특별한 위험 요소가 없다면 50세부터 5년마다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첫째, 대장암이나 대장 용종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 특히 부모나 형제가 50세 이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면 40세부터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전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된 경우 용종의 크기, 수, 조직학적 특성에 따라 다음 검사 시기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3년 간격이 권장됩니다. 셋째, 염증성 장질환 개양성 대장염, 크론병이 있는 경우 이런 질환은 대장암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넷째, 고지방저 섬유질 시기, 운동 부족, 비만, 흡연, 과도한 음주 등 대장암 위험 요소가 많은 경우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더 철저한 검진이 권장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대장 건강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대장 내시경을 받을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 정결이 중요합니다. 검사 전날부터의 식이 제한과 장 정결제 복용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검사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탈수 위험이 있으므로 장 정결 과정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불편하고 부끄러운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 과정과 검사 자체가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일시적인 반면 얻는 이득은 생명을 구할 만큼 큽니다. 여러분,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루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까? 검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오늘 우리는 60대 이후에 필요하지 않은 검사 3가지와 꼭 필요한 검사 2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검사 많이 받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기준 없이 받는 검사는 불안을 키우고 기준이 있을 때 받는 검사는 생명을 살립니다. PT 검사, 뇌 MRI, MRA, 심장 초음파와 같은 검사들은 특정 상황과 증상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증상 상태에서 단순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받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안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무증상 상태에서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이 검사들은 실제로 조기암을 발견하거나 전암 병변을 제거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63년간의 의사 생활과 88년의 인생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검사 결과가 아닌 일상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검사를 받아도 식습관, 운동 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건강 습관을 소홀히 한다면 진정한 건강을 얻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검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정말 필요한 검사를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식사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8세 내과 전문의 유석중이었습니다.